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딸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녀의 어감보다는 싱글맘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듣기가 좋아서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생활이 조금 어렵거나 혹은 정서적인 문제에서 결핍이 많을 거라는 편견이 있지만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딸도 아주 행복해하며 살고 있어요. 이 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요즘 로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수년 전 남편과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담배도 안 피웠고 술도 회식에서나 조금 먹고 2차도 가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당시 흐름을 잘 타서 인터넷 사업이 성공했고 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돈을 잘 버니 남편이 본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회사를 관두고 본인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 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개인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제대로 자존심 상했다며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 딸이 겨우 4살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애착이 깊어졌고 이대로 이혼을 하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남편은 사업을 강행했어요. 당시 많이 싸웠는데 남편이 몰래 제가 모은 돈을 다 털고 빚까지 내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남편이 애썼지만 결국 사업은 망했고 남편의 고집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하루아침에 빚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한 것도 저 때문이고 결혼 생활도 불행하게 만든 게 저랍니다. 제가 너무 잘나서 본인 기가 다 죽었다네요. 그래서 될 일도 안 된다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음에는 고집부려 회사 관두고 무리하게 사업 시작한 남편을 타박하고 혼내더니 사업 망하니까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이러시더군요. 그걸 왜 못 말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너도 책임이 있다.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내된 자로서 그걸 막고 현명하게 이끌어야지. 남편의 고집을 못 꺾은 제 잘못이라 탓했고 시간이 지나니 남편이 잘 될 복을 네가 중간에서 다 먹어버려서 우리 아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 같다. 이래서 여자가 나대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살았으면 네 남편도 딴 생각 못했을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벌어서 괜히 바람만 넣고 너 때문이야 다. 하시더군요. 저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그게 왜 나 때문이냐며 어머니 말도 안 듣는데 제 말은 들었을 것 같냐며 남편 황소 고집인 거 모르셨냐고 화내고 들이받았죠. 안 그래도 잘 살던 집이 빚까지 생겼는데 저라고 제정신이겠나요? 그런 식으로 시댁이랑도 사이 완전히 틀어져서 명절에도 안 보게 되었고 남편은 점점 술에 의지하더니 어느새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다행이게요? 인터넷 도박에 갑자기 빠져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 돈 충전하면서 다 날리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또 엄청 싸웠죠. 당신 대체 왜 이래? 민정이 생각해서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잃은 돈 내가 만회할 테니 제발 좀 냅둬 나 좀. 하며 아침부터 깡소주를 불면서 폐인처럼 컴퓨터 앞에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제 딸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남편이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를 끌어안고 세상 행복하게 예뻐해줍니다. 저한테는 한심하고 왼수 그 자체인 남편이지만 딸한테는 끔찍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어떻게든 이 가정을 제대로 꾸려 나가봐야겠다고 다짐했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죠.
아름아름 도박 중독센터도 알아봐서 남편을 보냈고 그렇게 괜찮아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센터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술만 안 먹으면 용돈 정도는 주겠다는 저와의 약속도 깨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점점 더 늘어났고 남편은 더 만신창이가 되더군요. 제가 인터넷 사업을 하는지라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데 아이 오전에 정신없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집에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술 먹는 모습 걸리면 또 혼나니까 교묘하게 술을 써서 텀블러에 소주를 담아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도박이 없는지 핸드폰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커피 마시며 일자리 구한다고 하던 게 알고 보니 술 마시면서 도박을 하던 거였죠. 참 이상한데 도박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님 알코올 때문에 사람이 변한 건지 생전 없던 폭력성까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술 먹으며 핸드폰 도박하는 걸 들켰을 때 제가 또 엄청 화냈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고, 정말 나랑 끝내고 우리 민정이도 안 보며 살고 싶냐고 울부짖으며 싸웠는데 남편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했죠. 그랬더니 그냥 경고 조치만 하고 돌아가더군요. 그 경찰들이 본인들 일 처리 귀찮아지니까 그냥 모르는 척 했나 보던데 저는 그 당시 굉장한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소송을 할 생각도 당시에는 안 들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때 우울증이 생겼던 것 같고 그로 인한 무기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걸핏하면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도 같이 싸우긴 했지만 제가 아무리 악을 쓰고 덤벼도 남자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 3개월을 간당간당한 외줄 타기 위해서 불안하게 살듯 결혼 생활을 했네요. 왜 이혼을 안 했냐고요? 친정에 알리지 않았냐고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하나 있는 오빠와는 사이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오빠 20살 때 친정 부모님 유산을 독식하려고 미성년자인 저를 거의 길에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남보다도 못하다고 봐야 하고요. 저는 그렇게 혼자 자립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도움 요청할 곳은 없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내 얼굴에 침 뱉기라 못하겠고 그렇게 3개월 정도 남편과 참 지옥같이 지냈네요. 이 인간이 참 악랄하다고 느낀 것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도 아이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빠가 그런 인간인지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더 따랐고 남편은 아이를 믿기로 이혼 못하게 저를 막은 겁니다. 우리 민정이 어린이집 잘 다녀왔어? 아빠는 우리 민정이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 아빠, 나도 아빠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오고 싶었어. 아빠 사랑해. 저랑 낮 동안 치고받고 싸워도 아이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이 죽일 듯 밉다가도 차라리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저런 모습 때문에 이혼을 못하게 되니 가슴에 큰 돌이 하나 있는 듯 하더군요. 시댁은 매일 제게 전화나 문자로 폭언을 하며 스트레스를 주었고 저는 어느 날 심한 통증을 느끼며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이었고 다행히 초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암이라는 소리에 잠깐 정신 차린 듯 하더니 다시 제자리더군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병원에 열흘 이상 입원해 있자 병문안 온다고 찾아와서 이러시더군요. 네 남편 혼자 민정이 보고 밥 해먹고 그러는 거 짠해 죽겠다. 여자는 혼자 잘 살지만 남자는 혼자 못 살아. 수술 부위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면 이제 퇴원하고 집에 가거라. 어머님, 저 암 수술 한 거예요. 지금 암 환자 앞에 두고 멀쩡한 아들 밥 걱정하시는 거예요? 얘는 네 남편 좀 무시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네 배우자 아니냐? 그러게요. 배우자라는 사람이 보호자 노릇도 안 하고 병원 와서도 간이 의자 앉아서 또 도박이나 하고 있던데요? 아니 뭐 심심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너는 뭐 암 말기도 아니고 초기면서 뭘 그리 유세를 떠니?
하자 입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야유하면서 어머님께 뭐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창피한 듯 자리를 떴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정말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퇴원을 했고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울고불고 하며 빌더군요.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더 난리치던 인간인데 제가 암 수술한 직후라 마음에 변화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내가 더 노력할게. 이제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할게. 나 다음 달부터 취직할게. 너 몸도 안 좋잖아.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당신하고는 너무 바닥까지 봤어. 시댁 스트레스도 이제 그만 받고 싶고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아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다시 한번 충격받았는지 그 다음부터 엄청 변하더라고요. 집도 알아서 치우고 술도 안 먹더군요. 그리고 핸드폰에 도박 어플도 다 지웠다며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니 은근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렇게 몇 달 조금 더 살다가 집이 아주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신 민정이 돌반지랑 팔찌 넣어둔 박스 못 봤어? 내가 당신도 못 보게 드레스룸 안쪽에 숨겨뒀는데. 나도 못 보게 숨긴 걸 내가 어떻게 찾아내겠어. 모르겠는데? 어디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닌데 분명히 내가 거기 놔뒀는데. 아이 돌 때 받은 금 20돈이 없어졌더라고요. 정말 감쪽같이 없어졌고 저는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이 모르쇠로 잡아떼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남편 차 트렁크에서 케이스를 발견한 겁니다. 금 거래소에서 팔았다는 영수증과 함께요. 정말 정 떨어지더군요. 변하겠다고 그렇게 가만히설로 이혼 이야기 접어두게 만들더니 결국 아이 금까지 손을 대다니요. 금값 더 오르면 그 돈 현금화해서 통장에 넣어주기로 같이 약속했거든요. 아이 20살 때 보낼 유럽 여행비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고 그렇게 남편에게 다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안 하겠다고 버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기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이 인간이 배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아이와 더 간질간질 재밌게 놀고 약 올리듯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4살 우리 딸은 저희가 그저 사이 좋은 줄만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자더군요. 그러고 보니 사이 안 좋아진 이후로 어디 놀러 간 게 오래전이고 어차피 이혼할 건데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이나 만들자 싶어서 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놀이공원 가기 전 김밥을 사러 번화가에 갔는데 아이가 로또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군요. 아빠, 왜 번호가 여기 크게 써 있어? 이건 행운을 가져다주는 번호야. 우리 민정이 아빠한테 행운의 번호 몇 개 불러줄래? 뭐 하는 거야? 왜 애한테 로또 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래? 그냥 기분이지 뭐. 하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아이는 재밌어 하면서 번호를 6개 부르더군요. 놀이하는 듯 말이에요. 그렇게 번호를 정하고 한 개 사려고 하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는다면서 나갔습니다. 사장님께 번호 드리며 1,000원어치 달라고 했는데 6세트를 주시더군요. 아, 미안해요. 1,000원이었구나. 6,000원이라고 하는 줄 알고. 너무 미안해 하시길래 환불하자니 좀 그래서 그냥 5세트는 제 주머니에 꾸겨 넣고 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한 세트를 주었습니다. 겨우 1,000원어치 했냐며 저를 타박하길래 정신 못 차렸다고 면박을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그날 놀이공원에서 잘 놀다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저에게 로또 종이를 내밀며 가지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지갑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인생을 뒤바꿔 놓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아이와 느지막이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 혼자 뭔가 분주한 겁니다. 뭐 하냐고 했더니 이러더군요. 민정이가 골라서 산 로또 있잖아. 내가 아까 로또 사이트에 갔는데 번호가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그 로또 어딨어? 난 또 뭐라고. 그게 맞겠어? 줘봐. 내가 할 테니까.
제가 지갑을 열어 로또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맞춰보는데 소름이 정수리까지 돋더군요. 세상에 1등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고 남편은 소리도 못 지른 채 입을 가리고 있더군요. 이제 우리 빚도 청산하고 집도 더 좋은 거 없겠어. 제가 순간 이혼 생각은 까맣게 잊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그리며 행복에 찬 한마디를 하자 남편도 좋아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에 있던 로또 종이를 빼앗는 겁니다. 이거 내가 민정이한테 하자고 한 거니까 내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 나 준 거잖아. 이혼하자.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그때 아이가 저희 난리통에 잠에서 깨서 남편에게 다가가더군요. 평소처럼 남편에게 안기려 들자 남편이 매몰차게 아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정이가 안아달래잖아. 그만하자. 다 지겹다. 하더니 남편이 지갑이랑 로또 종이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이혼하자는 말만 하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남편은 로또가 되자마자 그렇게 아끼던 딸도 버리고 저한테 매달리던 것도 관둔 채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얘기 듣더니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처럼 빨리 이혼하라고 하대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도박 사이트 채팅에서 만난 어느 20대 후반 여자였고 둘이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며 술 먹고 잠도 자던 사이였나 보더라고요. 일명 파트너요. 아무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얼얼했고 솔직히 아이 때문에 이혼 안 한 건데 아이를 나 몰라라 한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는 게 저게 아빠가 맞는지 의심스러웠고 저도 마지막 남은 정이 다 떨어져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얘기하니 안 주겠다고 하더군요. 빚 갚으면 얼마 안 남는다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빚은 겨우 7천만 원이었거든요. 양육비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보내줄 수는 있는데 위자료는 절대 안 된다더군요. 소송 걸라고 하길래 정 떨어져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소송 안 하고 양육비도 안 받을 테니 대신 딸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라고 했죠.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하길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은 정이 완전히 탈탈 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했네요. 제가 바보 같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위해 학군 좋은 대치동 아파트를 하나 바로 샀어요. 포르쉐도 아이가 좋아하는 색으로 같이 골라 구입했죠. 장난감 같다면서 좋아했거든요. 그전엔 돈 아끼겠다고 동대문에서 사던 아이와 제 옷도 이제는 백화점에서 턱턱 사곤 했네요. 그래도 26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아이 정서 문제로 인해 대치동 아파트는 전세 주고 아이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와서 2층짜리 마당 넓은 바다뷰 주택 구입해서 산 지 몇 년 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 로또 살 때 사장님이 1,000원어치만 해달라는 제 말 무시하고 6,000원어치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에게 5세트 한 종이가 있었던 거죠. 남편은 몰랐고요. 이혼 조정 기간 마지막 출석 때 전 남편이 이러더군요. 근데 말이야, 그 로또집 앞에 가니까 1등이 나 한 명이 아니더라고. 6명이나 나왔어. 아니, 한 사람이 몰빵해서 산 건지, 아니 자동도 아니고 수동으로 그 번호를 누가 또 산 사람이 있었나? 혹시 당신이 샀어? 아니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길래 저는 뒤로 몰래 웃었습니다. 그 5세트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말이죠. 남편은 그 내연녀와 동거하며 도박으로 거의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집 하나 있는 것도 저당 잡혀있다며. 욕심 부리며 애도 버리더니 그렇게 폭삭 망해버린 거죠. 아이는 서울 살 때 아빠와 갑자기 떨어져서인지 힘들어 하길래 아동 심리치료 받으며 저희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많이 회복했고요.
여기서 매일같이 자연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잘 말해주려고요. 엄마가 아빠랑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그리고 저는요, 이자로만 생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니 좀 쑤시더라고요. 전에 하던 사업은 완전히 정리하고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 동네에 노키즈존이 많은데 저는 아이 있는 입장에서 노키즈존 하기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동행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고 굉장히 잘 됩니다. 월 매출 몇 천만 원이고 손익분기는 반년 만에 바로 넘겼어요. 알바생들도 인성 좋은 친구들로 잘 뽑아서 저 없이도 잘 돌아가고 제가 이뤄놓은 카페를 권리금 높게 줄 테니 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만족하고요. 시간도 여유로워 아이와 제주도 구석구석 여행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참 제 건강은요. 산정 특례 기간도 끝났고 전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기 어려운데 정말 기적이었던 거죠. 아이는 서울에 있을 땐 그래도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게 해줬는데 몇 년 전 제주 와서는 아빠 보고 싶단 얘기를 안 하네요. 전 남편도 처음엔 아이 사진이라도 좀 달라고 제게 연락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아예 안 하더라고요. 건너 듣기로는 같이 살던 내연녀가 임신했다고 하던데 진짜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전 남편 연락이 뜸해졌을 때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아이가 고학년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가 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저와 제주에서 사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기 바쁘지만 공부로 스트레스 줄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이 꽉 찬 게 제일 중요하죠.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그 마음 잘 보듬어주며 여기서 좋은 사람들과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며 행복하게 저희 아담한 가정 잘 지키며 살려고요. 제가 로또 된 사실은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고요. 그저 하던 사업이 더 잘 돼서 그렇구나 하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절대 누설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혼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냥 조용히 아이 계좌로 차곡차곡 돈 모아주며 조용히 살려고요. 전 남편과 전 시댁은 저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마 모를 겁니다. 알아서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는 분들로 하여금 사이다가 아닐 순 있겠지만 꼭 상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야만 사이다 복수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용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나 엄마 말 잘 듣는 효자와 결혼한 줄은 몰랐네요. 이혼하고 나서 제대로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혼했어요. 이혼녀 된 지 한 9개월 정도 되었고 다행인지 전 남편과는 아이가 없어서 저 하나 마음 정리 잘 하면 될 일이네요. 저는 약사입니다. 번화가는 아니지만 서울 한 골목에 약국을 낸 지 5년 정도 되었어요. 약대 졸업하고 폐의약사로 몇 년 일하다가 큰 맘 먹고 개국을 했죠. 대출도 좀 많이 받았지만 운 좋게도 제가 운영하는 약국이 엄청 잘 되어서 폐의약사를 고용해야 하는지 고민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제가 아무리 바빠도 고객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며 정성껏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감사하게도 입소문이 났는지 멀리서도 찾아와 주시는 단골 고객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대료 등 고정 지출 비용 제외하고도 제법 수익을 많이 냈고요. 제 월 순이익은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정도입니다. 주변에 큰 병원도 없고 작은 병원 2-3개인데 이 정도면 진짜 순이익 진짜 많이 남기는 편입니다. 많이 바쁘죠. 그래도 요령껏 혼자 잘 운영해 왔습니다. 3년 전 제 약국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어떤 남자분이 들어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연석에 걸려서 넘어지셨다며
타박상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약을 좀 달라고 하시더군요. 피가 많이 흘렀고 한눈에 봐도 많이 아파 보여서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한다고 하니 모처럼 쉬는 연가인데 병원에서 시간 낭비할 수 없다며 대충 치료하겠다고 우기시더군요. 제가 일단 급한 대로 처치를 도와드렸고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셔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 모습에 그 남성분이 뭔가 감동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날 꽃을 들고 찾아오셔선 어제 치료 감사하다며 저에게 연락처를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약국 근처 오피스텔에 살면서 중견기업 다니는 저보다 1살 연하의 남자였고 저희는 보통의 연인들처럼 그냥 잘 사귀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무난한 편이고 남자도 자상하고 사귀면서 별다른 문제점도 없어 보였거든요. 2년 정도 사귀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특히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저도 남친 부모님을 두어 번 만나 뵈었는데 아버님은 조선업 쪽에서 일하시다 이제 막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어머님은 평생 전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조건을 따지고 싶진 않았지만 저희 친정이 남친 쪽보다 2배 정도 경제적 사정이 넉넉했고 남편보다 제가 훨씬 벌이가 좋았지만 남편도 정년이 거의 보장되는 직업이었기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저와는 달리 남친은 외동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것 같더라고요. 애교도 많았고요. 아무튼 그런 남친과 수월하게 결혼했고 신혼집은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자고 둘 다 합의해서 서로 번 돈 반반 정도 부담해서 적당한 신혼집에서 행복한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중견 기업의 대리였고 부서 특성상 야근이 좀 많았습니다. 저와 처음 만나던 그날도 3주 만에 처음으로 쉬는 날이었다고 했고요. 그 생활을 3년 정도는 더 해야 안정적이고 비교적 일하기 쉬운 부서로 발령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신혼 때부터 정말 바빴죠. 저는 아침 8시쯤 약국 문을 열고 오후 8시 정도에 닫습니다. 저도 약국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남편이랑 대화 한 번 못하고 3일이나 지나간 날도 몇 번이나 되었어요. 그런 남편을 위해 저는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골라 먹이고 남편보다 비교적 시간이 있는 제가 보양식이나 맛있는 야식을 만들어 놓는 등의 내조를 했죠. 저도 약국하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었지만 말이에요. 여보, 나 왔어. 자기 왔어? 고생했어.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 그래, 3년만 더 고생하자. 저희는 이렇게 밤에 2시간 정도 얼굴 보며 대화하고 잠드는 날들이 많았죠. 조금 다른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본인 직업에 대해 자긍심도 있고 일하는 것에 대해 불평, 불만은 없었기에 그런 남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이 힘들다고 매일같이 노래를 부르더군요. 그러던 어느 주말 모처럼 남편에게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식사하러 오라고 며칠 동안 성하셨거든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 아이고 얼굴 반쪽 된 것 좀 봐 하시며 버선발로 달려오시더군요. 그렇게 저를 투명 인간 보듯 지나쳐 남편 얼굴을 감싸 안으시더니 거의 울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고생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주. 요즘도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시켜? 엄마 너무 힘들어 하며 엄마 품에 안기는 남편. 제 앞에서는 그래도 의젓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남편이지만 이렇게 어머님 앞에서는 영락없는 외동 아들처럼 어리광을 부리곤 했습니다. 장녀인 저는 솔직히 그 모습이 잘 적응되진 않았지만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요. 그냥 귀여운 외동아들 애틋하게 여기시나 보다 생각했죠.
솔직히 결혼 때는 이런 모습을 최대한 자제하신 듯해서 모자 사이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에게 말한 적도 있어요. 난 자기가 이렇게 새끼 강아지처럼 어머님 따르는 사람인지 몰랐어.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 자기도 인정하지? 아니 엄마가 평소대로 하면 여보 도망갈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잖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다 알지. 젊은 여자들이 시어머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뭐야, 그럼 연기한 거였어? 연기라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한 거지. 아니 그렇다고 이게 문제될 건 또 아니잖아? 그치? 하며 특유의 애교를 떨며 대화 주제를 바꾸는 남편이었습니다. 맞아요. 남편 말대로 모자 사이가 좋은 게 저한테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좀 투명인간 취급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슬슬 기분이 언짢아지려던 참이었죠. 남편과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은 다른 날보다 유독 남편을 더 챙기며 불쌍한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하길래 얼굴이 이렇게 됐어 하시며 남편 얼굴이며 손을 연신 쓰다듬곤 삼계탕 살을 발라서 남편 밥그릇에 주시기 바쁘셨습니다.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살이 진짜 빠진 것도 아니고 제가 잘 챙겨 먹여서 그런지 오히려 살이 조금 쪘거든요. 요즘은 전보다 퇴근도 빨리 하게 됐고요. 어머님, 그래도 3년만 고생하면 이제 좀 편한 부서로 발령 난대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를 확 째려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편한 직장이 어디 있니? 너처럼 혼자 일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 하는 사람 절대 이해 못한다. 봐봐, 얘 반쪽이 됐잖아. 넌 얘가 딱하지도 않니? 어머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진짜 살 빠진 것도 아닌데 너무 심려가 깊으신 거 아니세요? 몸무게는 오히려 늘었어요. 저희 매일 어플로 재서 기록하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이 수저를 탁 놓으시군. 내가 엄마인데 우리 애 상태도 제대로 모를까봐? 전이랑 낯빛부터가 달라졌다고! 하며 벼랑간 짜증을 내시길래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진정하라고 말리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기분이 너무 나빠졌죠. 저는 뭐 고생 안 하나요? 아무리 어머님 자식이지만 그렇게 시댁에서 대놓고 차별 아닌 차별을 받으니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의 시작인가 싶어서 속상했고요.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식사가 끝났고 저도 끝까지 냉랭한 상태로 집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내내 제 눈치를 봐가며 엄마가 오늘따라 예민하셨다. 며느리인 여보가 이해 좀 해줘라. 부탁한다 하며 사과를 했고 일단락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약국으로 출근해서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문 열었니? 네,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들 오늘은 몇 시에 출근했니? 7시 반쯤 나갔어요. 그건 저한테 왜 물으세요? 남편한테 전화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가 바빠서 통화하기도 힘들어 요즘은. 하시더니 또 아들 고생한다며 저한테 넋두리를 하시더군요. 정말 어머님 얘기만 들으면 저는 뭐 약국 날로 먹으며 일도 안 하고 편하게 돈 버는 사람 같고 남편은 고생 개고생하는 불쌍한 근로자인 줄 알겠어요. 아무튼 어머님 말씀에 저도 이번에는 발끈해서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약국에 진상도 많이 오고요. 매출 내느라 저도 머리 싸매며 고민하고 어쩔 때는 5시간 동안 의자 한 번 못 앉고 손님들 응대할 때도 많아요. 약국이 저한테는 전쟁터예요. 저번에 약국 오셔서 보셨잖아요. 저 바쁘게 일하는 거. 그래도 네가 사장으로 있는 거랑 우리 아들처럼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랑 또 다르지 그게. 어머님,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남편 더 잘 챙겨주라는 말씀인가요? 그거라면 저도 충분히 노력하며 잘 해주고 있어요. 나는 네가 돌직구 날려서 참 좋다. 그래,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 월 매출도 높고
거의 두 사람 월급 이상 벌지 않니? 네, 지금은 그렇죠. 언제 매출 떨어질진 모르지만. 굳이 우리 아들이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이야. 나는 줄곧 그렇게 생각해왔어. 너도 아침에 문 열고 청소하고 그러는 거 힘들잖아. 그거 우리 아들 시키고 1시간 더 자고 약국 나와. 어떠니? 네? 청소하는 거 전혀 안 힘든데요? 그럼 남편을 퇴사시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어차피 네 반도 못 버는데 뭐하러 죽을 똥살똥 회사 다니게 냅두냐. 그냥 관두라고 해. 네가 벌어도 충분하잖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창창한 나이에 벌써 백수로 살라고요, 남편을? 엄밀히 말하면 백수는 아니지. 약국 문 열어 아침 청소하고 저녁에 너 데리러 가면서 문 닫아주고 그러는 거지. 어머님 말에 제가 너무 벙쪘어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을 전업주부 시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뭐 크게 선입견이 없어서 남자가 주부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이도 없고 남편이 집에서 집안일만 하기에는 너무 건강하고 젊지 않나요? 제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말씀드리자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전업주부? 야야, 고추 떨어진다. 남자가 뭔 집안일이야, 집안일은. 그거는 좌우간 여자가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뭐 우리 애가 일 안 하면 집안일 도와줄 수는 있겠지. 네? 어머님, 말씀 듣자 하니 너무 심하시네요. 그냥 제가 뼈 빠지게 일하고 남편을 푹 쉬게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거죠? 그 말에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그런 것까진 아니라 하시곤 전화를 급히 끊으시더군요. 하루 종일 황당해서 그날 약국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날 집에 온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그냥 본인 어머니가 본인이 걱정돼서 엄마로서 하는 말이라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한테 계속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남편한테 제대로 정리하라고 했죠. 앞으로 고부 갈등 더 심해지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야 하는 거다. 그 스트레스가 남편한텐 안 올 것 같으냐 등등 화를 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어머님 전화도 안 왔고 남편도 잠잠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어머님께 잘 말씀드리고 중재한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새벽까지 게임을 하더군요. 다음 날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는 사람인데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고 있으니 제가 그 소리에 깨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게임하면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3시까지 하는 것 같았는데 아침에 제가 알람 소리에 일어나니 옆에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미 씻고 출근 준비해야 할 남편인데 그렇게 퍼질러 자고 있으니 제가 안 놀라겠어요? 여보, 일어나.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더니 알람 못 뜨고 자는 거야? 안 일어나도 돼. 뭐? 뭐야, 월차 냈어? 아니, 나 퇴사했어. 그 말이 농담인 줄 알고 제가 피식 웃으며 뭐야, 월차 냈으면 미리 말을 하지 하고 일어나 씻으러 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진짜야, 퇴사했어. 너무 힘들어서 굳이 다녀야 되나 싶더라고. 그 말에 제가 정색을 했죠. 뭐? 그게 진짜야? 뭐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당신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굳이 몸 축내가면서 일해야 하나 싶잖아.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엄마? 어머님이 관두라고 하셨어, 당신한테? 남편 말은 이러했습니다. 그전부터 본인한테 누누이 말하셨다고 합니다. 회사 관두라고. 부인이 돈을 많이 버는데 굳이 일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남자 여자 바꿔서 생각하면 남편이 집에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며 너무 황당해서 아침에 그렇게 싸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엄청 싸웠죠. 남편은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빨래 한 번 안 하고
본인이 먹은 그릇도 설거지하지 않은 채 싱크대를 어질러 놓고선 퇴근한 저를 맞아주었죠. 진짜 간만에 휴식이라며 새벽 3, 4시까지 게임을 했고 제가 출근한 때는 눈도 제대로 못 뜨며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꼴을 2주 정도 보니까 열받더라고요. 싸우기도 엄청 싸웠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약국문에 긴급 휴가라고 써붙여 놓곤 시댁으로 3시간 운전해서 대낮에 쳐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들 회사 왜 관두게 하셨어요? 어머, 너 약국 안 갔니? 네, 약국 문 닫았어요. 저도 힘들어서 쉬려고요. 뭐? 너까지 돈 안 벌면 어쩌려고 그러냐? 우리 애도 일 관뒀는데.